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받으셨나요? 동네 마트나 식당, 병원에서 쓸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요즘 댓글이나 기사 보신 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도 준다더라, 세금 폭탄된다더라, 국방 예산 깎아서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시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그 말들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근거 없는 소문인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 받으면 정말 세금이 늘어나는 걸까요? 외국인 심지어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준 걸까요? 쿠폰 재원이 국방 예산이나 복지 예산을 깎아서 마련된 걸까요? 디지털 화폐 도입 예행 연습이라는 말 진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발표와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의혹, 예산 삭감해서 만든 거 아니냐?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큰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혹시 복지 예산, 장애인 예산, 국방 예산 깎아서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뉴스 댓글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 정확히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해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취약계층이나 국방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쓰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불용 예산을 조정해서 만든 것이고 국방복지 취약계층 예산을 줄인 사실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해마다 추경 편성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산 정비 방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산 삭감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와 국방을 줄인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예산을 다시 정리해 만든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걱정되셨던 분들 조금은 안심이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의혹, 외국인한테까지 왜 주냐? 다음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도 안 내는 외국인들까지 왜 주냐? 우리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챙기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외국인에게는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1. 난민 인정자 2. 주민등록을 보유한 외국인 가족 3.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등.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급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결과라는 점입니다. 어떤 판결이었을까요? 2020년 당시 정부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난민 인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4년 3월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도 법률적으로 지급이 불가피했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해당 외국인들은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보험료를 납부하며 법률상 평등 원칙에 따라 지급된 대상입니다.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이 혜택만 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의혹, 이거 디지털 화폐 예행 연습 아니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이거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는 밑작업이다. 나중에 다 전자화폐로 묶어서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카드나 상품권 형태다 보니 더더욱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디지털 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이번 쿠폰은 1.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직접 선택해받고 2. 기존에 쓰던 카드나 상품권을 통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통화를 통제하거나 실험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 예행 연습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네 번째 의혹, 받으면 세금 더 낸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많은 시니어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지원해주지만 결국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쿠폰으로 50만원 받고 나중에 소득세 수십만원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혹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은 7월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 의원이 지급한 뒤 조세로 회수하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였습니다. 이후 일부 매체나 정치권에서 세금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으로 확대됐고 온라인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기재부 공식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민생지원금 과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 형평성 논의는 일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도 과세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고 이번 소비 쿠폰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정부 지원금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불안이 생기는 구조다. 즉, 법 조항이 애매하니 해마다 이런 혼란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진은 아예 법률로 비과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의혹에 대해 정부 발표 자료와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시니어분께서도 진짜 그런가? 찝찝하다 하셨던 부분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되셨을까요? 이처럼 정부 정책은 때로 정확한 정보보다 소문이 더 먼저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만 보고 판단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아직도 궁금하다, 이런 점은 조금 불안하다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백세톡톡은 정부 발표를 대신 읽어드리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백세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